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디펜딩 챔피언 일본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대회 첫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도쿄돔에서 열린 경기에서 일본은 대만을 상대로 13대 0 완승을 거두며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의 중심에는 역시 오타니 쇼헤이가 있었습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오타니는 이날 4타수 3안타 5타점이라는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때려내며 경기의 시작을 알렸고, 이어지는 이닝에서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타격을 선보였는데요. 1회까지는 일본 타선도 조용했지만 2회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본 타자들이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기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득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만 대표팀의 투수 운영이 조금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타니 쇼헤이의 말로 홈런이 나온 이후에도 선발 투수 정하진을 계속 마운드에 두면서 흐름이 완전히 일본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느껴져서요. 물론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조별리그이기 때문에 불펜을 아끼려는 전략이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 경기 흐름을 보면 이미 일본 타선이 완전히 살아난 상황이었고, 투수를 한번 끊어주면서 분위기를 바꾸려는 시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일본전에 모든 전력을 쏟지 않고 이후 경기를 대비한 선택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는 경기 흐름을 완전히 내주는 장면이 되면서 아쉬움이 남는 투수 교체 타이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일본은 2회 한 이닝에만 무려 10점을 몰아치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역사상 한 이닝 최다 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타니가 있었고요.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는 강력한 스윙으로 그랜슬램을 터뜨렸고, 이어서 다시 한번 적시타까지 추가하며 단 한 이닝에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것 역시 WBC 역사상 한 이닝 개인 최다 타점 기록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타니는 그 이닝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생각한다. 초반에 몇 점을 낸 이후에도 집중력을 유지했고 볼넷을 잘 골라내면서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였다고 말했습니다. 투수진 역시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본의 선발 투수 야마모토는 2와 3분의 2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노히트 피칭을 선보였고, 삼진 2개와 볼넷 3개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이후 이어나온 일본 투수진 역시 대만 타선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5회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고요. 결국 점수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WBC 콜드게임 규정이 적용됐고, 일본이 10점 이상 앞선 상황에서 7회에 경기가 종료되며 일본은 13대 0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번 경기만 봐도 일본이 왜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지 알 수 있는데요. 일본 대표팀의 타선은 말 그대로 스타 군단입니다. 4차례 MVP를 수상한 오타니 쇼헤이를 중심으로 무네타카 무라카미, 세이야 스즈키, 그리고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계약한 오카모토 카즈마까지 메이저리그와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강타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센트럴리그 MVP를 차지했던 사토가 벤치에 있을 정도로 일본의 타자층은 매우 두텁습니다. 투수진 역시 매우 강력한데요. 요시노부 야마모토를 비롯해 유세이 기쿠치, 히로미 이토, 그리고 마무리 투수 타이세이 오타까지 국제대회에서도 경쟁력 있는 투수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런 전력이라면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경기, 바로 한국과 일본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10년 넘게 이긴 적이 없는 일본을 상대로 어떤 결과를 낼지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은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한국은 체코를 상대로 11대 4 승리를 거두며 대회를 시작했고, 일본은 대만을 13대 0으로 완파하며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양팀 모두 1승 무패로 대회를 시작해 이번 경기의 승자는 조별리그 통과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패배하는 팀은 남은 경기 결과에 따라 상황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타선을 앞세워 일본에 맞설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우를 중심으로 1차전 체코전에서 홈런을 친 저마이 존스, 셰이 위트컨 같은 빅리그 출신 타자들과 함께
김도영, 안현민 같은 젊은 KBO 스타들이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타선의 폭발이 필요한데요.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11점을 뽑아냈던 경기처럼 공격에서 많은 점수를 만들어내야 일본과 대등한 승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오타니가 이끄는 일본 타선은 이미 한 이닝 10득점이라는 WBC 신기록을 세우며 엄청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홈런 45개를 기록한 강타자 테루아키 사토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격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 한 수 위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선발 투수 매치업도 흥미로운데요. 한국은 KT 위즈의 베테랑 투수 고영표를 선발로 내세울 예정으로, 고영표는 2015년부터 KBO에서 활약해온 투수로 뛰어난 제구력이 강점입니다. 통산 볼넷 비율이 매우 낮아 안정적인 투구를 하는 투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11승 8패, 평균 자책점 3.30을 기록하며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23년 WBC에도 출전해 호주를 상대로 4와 3분의 1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한 경험이 있고요. 반면 일본은 자완투수 유세이 기쿠치를 선발로 내세우는데요. 기쿠치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에도 2번이나 선정된 베테랑 투수로 지난 시즌 LA 엔젤스에서 커리어 하이 수준의 활약을 보여주며 178과 3분의 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99를 기록했습니다. 기쿠치는 이번 경기가 그의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데뷔전이 될 예정인데요. 과거 3년 동안 토론토에서 기쿠치의 투구를 지켜봤던 입장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구위 자체는 분명히 좋은 투수입니다. 직구 구속도 좋고 슬라이더와 변화구의 위력도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유형이죠.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바로 제구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부분인데요. 경기 초반에 스트라이크 존을 꾸준히 공략하지 못하고 볼이 늘어나는 경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타자들이 초반부터 무리하게 승부를 보려고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공을 지켜보면서 투구수를 늘리는 전략을 가져간다면 의외로 경기 초반에 기쿠치를 흔들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현재 조 상황도 흥미로운데요. 호주가 먼저 2승을 기록하며 조 선두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한일전에서 패배하는 팀은 조별리그 통과 경쟁에서 다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탈락이 확정되는 경기는 아니지만 남은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디펜딩 챔피언 일본이 다시 한번 압도적인 전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한국이 라이벌전에서 반전을 만들어낼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시선이 도쿄돔으로 향하고 있습니다.